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차라리 내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빌라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패닉 바잉이 일어났고 수요자들이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빌라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추가적인 공급이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만나볼게요. 저희 두 지역 가실 건데 먼저 만나보실 곳 1, 2인 가구 수요 많은 곳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서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다리 건너서 마포로 갑니다. 연미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수요 많은 곳이어서 공실 걱정 덜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저희 오늘 두 곳 가실 거고요. 1부에서 만나볼 첫 번째 지역은요. 영등포구 양평동 3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5호선 환승하는 영등포 구청역과는 걸어서 4분 정도, 시세가 3억 4천에서 3억 7천만 원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분과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정말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 전세 가격으로 인해 매매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대체자라고 불리우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또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입지를 잘 보셔야겠고요. 특히나 이제 1, 2인 가구가 사는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업무 시설이 정말 내 집과 가까이에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지 이런 호재들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가격들을 보시면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래서 2년 후에 전세값을 올려서 빠르게 내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지역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도심 지역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영등포와 그리고 이제 마포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지역은요,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도심 지역이죠. 이제 3도심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저평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 호재, 특히나 이제 교통 호재라든지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지역입니다. 지하철 노선은요,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합니다. 2호선과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이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 도보 한 4분 정도 걸리는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시세는 3억 4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이고요.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영등포 하면은 투룸 같은 경우에 한 3천에서 한 4천 정도가 적정 투자 금액이었는데요. 지금은 매매가도 많이 올랐지만 전세 가격까지도 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영등포에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수요층들이 1, 2인들의 수요층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 마포 다음으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양평동 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뭐 여의도라든지 마포 쪽에 직장으로 가지 않아도 양평동 자체에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직주 근접지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가치가 굉장히 희소하다,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집보다는 업무 시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제 중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공업 지역은 개발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에 좀 집중해라라는 기사들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제 높은 개발 가치로 인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의도와 함께 이제 3도심으로 국제 금융 중심 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여의도에는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고요. 이제 영등포를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 호재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영등포 안에서 임대 놓기 좋은 지역으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디쯤인지 그리고 이 영등포라는 곳이 양평동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인지 입지 분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등포 지역은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같은 영등포 내에서도 영등포동이라든지 당산동에 비해서 양평동이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작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양평동 일대, 영등포 구청역 일대를 보시면요, 굉장히 공사 현장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식산업센터, 일자리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대 배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양평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평동이지만은 지하철 노선은요,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을 합니다. 2호선과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이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 도보 한 4분 정도 걸리는 이제 역세권의 투룸 오피스텔이 됩니다. 위쪽으로 한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9호선 라인이 가능한 또 당산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1호선의 신길역과 뭐 영등포역의 뭐 KTX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까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하철 노선,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수많은 교통 호재가 들어오는 영등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그리고 이제 GTX B노선과 KTX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생활 편의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 집 바로 앞에 큰 대형 마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선호도와 수요층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왼쪽에는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뭐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고 또 다리 하나만 또 건너게 된다면 또 목동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여의도 생활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목동 생활권과 여의도 생활권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정지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트코라든지 뭐 롯데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형 유통마트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이유, 이런 바로 이제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마트들이 이런 양평동이라든지 당산동이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뭐 안양천이라든지 한강공원 굉장히 가깝고요.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의 분위기, 임대 놓기 좋은 환경들을 살펴봤습니다. 거주하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이번엔 영등포에 기다리고 있는 호재 얘기 한번 이어갈게요. 개발 계획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2030 서울의 도시 기본 계획. 바로 이제 3도심입니다. 이제 영등포를 여의도와 함께 묶어서 국제 금융 중심 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3도심 중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등포 하면은 이제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뭐 신길 뉴타운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예전에는 뭐 영등포 하면은 이제 이미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은 이미지로 인해서 그랬다면은 이제는 초고층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비싼 지역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뭐 뉴타운 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민간 자금이라든지 공적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등포 로터리 알고 계시죠? 이제 고가철도가 드디어 철거가 됩니다. 굉장히 이 지역에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량이 안 좋았는데요. 고가철도를 철거를 하고요. 이제 지상에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공원을 만들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 구청역을 위쪽으로는요, 이제 재물포길 지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내년이면 빠르게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신월 IC부터 국회의사당까지 이제 영등포구청 위쪽으로 이제 재물포길 지하 사업이 내년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 IC부터 국회의사당까지 이어지는 라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도심으로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겠고, 역시나 위쪽으로는 공원화를 시켜서 거주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는 교통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양천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영등포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만여 대 차량이 지하로 내려가고요. 그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또 카페, 왜냐면 이제 안양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을 따라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1단계가 이제 안산에서부터 이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1단계 사업 신안산선 이미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다면 이 1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한 30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하겠고요.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이 더욱더 좋아지는 영등포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 페어몬트 호텔 지금 여의도 가보시면 이렇게 빨간 빌딩 두 개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의도 이제 시그니처 건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미 다 지어졌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제 이런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크원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큰 또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몬트 호텔 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MBC 부지에도 뭐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서고 지금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는 여의도 지역이다,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는 곳, 그러면서 호재가 참 많은 서울의 핵심 지역입니다. 영등포인데요. 자, 어떤 집 괜찮을지 체크 포인트와 함께 금액적인 구조 보면서 이번 물건은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영등포에서 더블 역세권인 곳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 내에서도 이제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이 가능한 그런 매물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 도보 한 4분 정도 걸리는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이제 집 바로 앞에 큰 대형 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좋고요. 내 집 근처에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한강도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2개동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망감이 굉장히 좋아서 탁 트인 그런 전망감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피스텔 요즘에는 다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말 그대로 봄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을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등포 가격이요. 이제 투룸 기준으로 한 3억 4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층으로 갈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고층은 전망감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수는 10층, 1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2개동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시세가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전세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 2,500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 1,000만 원대의 투룸의 영등포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영등포 지역의 투룸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적정 투자 금액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년 후에 내 전세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이제 취득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 혜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내 적은 투자 금액으로 도심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해서 투자금 회수가 빠른 지역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양평동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에 마포로 한번 가볼까요? 연미동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 2호선 2대역에서 걸어서 1분 정도. 시세가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젊은 층들이 정말 선호하는 지역이죠. 신촌 쪽, 이대 쪽으로 왔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사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강북의 강남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마포 지역인데요.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마포구 내에서도 이제 이대역 아래쪽은 이제 뉴타운 지역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염리동의 매물은요, 2호선입니다. 2호선 이대역에서 도보 1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시세는 3억 7천에서부터 3억 8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3천에서 3,500만 원으로 도심의 초역세권의 주택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분양 가격, 매매 가격이 이 땅 가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땅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간 인구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인구 유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마포 지역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잡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하면은 이제 강북에서도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래서 이제 마포 지역의 투자의 선호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연미동입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매력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위치가 정말 좋아요. 지역에 힘이 강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지역 분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도 뭐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굉장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030 젊은 층들, 그리고 고소득의 젊은 맞벌이 부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주간 인구 현황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이제 서부권 내에서도 이제 마포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정도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마포가 이렇게 호황이 된 이유가 상권이 계속해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인데, 홍대 상권이 점차적으로 뭐 합정이라든지 상수, 망원동으로 쭉쭉 뻗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지리적인 이점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명문 대학교들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젊은 층들의 임차 수요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직장이 굉장히 가깝죠. 아래쪽으로는 여의도, 오른쪽으로는 바로 용산과 도심의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 자체가 굉장히 잘 맞아서 삼박자가 잘 어울려지는,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호선 2대역 바로 아래쪽이 바로 이제 염리동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초입 부분이 이제 4구역인데요. 이제 4구역이 2015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인데요. 이렇게 지정이 됐다 해제된 지역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 대부분이 뉴타운 사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18,5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변모를 하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대역 위쪽에 이제 신촌 이대거리를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도 낡은 건물들을 뭐 리모델링을 해서 뭐 창업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젊은 층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것들을 좀 지어지는 도시 재생 사업이 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의 일자리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포, 그리고 이제 강북에는 이제 마포의 4차 산업의 일자리가 들어서면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 화력발전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포의 이제 유해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화력 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지상부에는 뭐 공연장이라든지 전시관, 미술관 등이 생기면서 젊은층들이 더욱더 끌어당길 만한 그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현 뉴타운의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집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입주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총 18,500여 가구의 대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오는데요. 이미 뭐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입주가 됐는데 뭐 지금 8호제곱미터가 뭐 19억, 20억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뭐 내년도 마포 프레스티지아이 같은 경우에도 무려 17,500여 가구 많은 세대수가 들어서면서 초고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쏙쏙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포구에 어떻게 보면 취약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가들이 이쪽 대흥역 쪽 라인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까지 한꺼번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젊은 층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마포에서 연미동 주변에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매물 정보와 함께 어떤 집 괜찮을지, 그리고 금액 구조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마포의 이제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대역 바로 앞이 바로 이제 염리 4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역 지정이 다 됐고요. 이제 주거정비 지수 70점을 넘어서 구청이 제출을 해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자체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지금 투자를 원하신다면 최소 내 돈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지금 매물 자체도 굉장히 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로 인해서 좀 소액 가지고 있지만 후광 효과를 좀 받아보실 수 있는 염리 4구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에 소액으로도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가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염리 4구역, 뭐 대흥 5구역, 염리 5구역, 노고선 재개발, 마포는 대부분 다 뉴타운 지역으로 이대역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대역이 굉장히 실제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염리 4구역이 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이런 곳이 있다라니 해서 다시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바로 이제 염리 4구역의 후광 효과를 좀 받아보실 수 있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이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세금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주택수가 많이 있다라면 오피스텔이 유리하시겠고요. 뭐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겠습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이제 취득세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현 뉴타운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학원과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염리 4구역 개발로 인해서 가치 상승할 수 있는 동반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대역과 바로 한 정거장 차이에 있는 아현역의 신축 투룸이 벌써 4억 원이 채 넘어섰습니다. 지금 하지만은 이제 이대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4억 원이 채 되지 않은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3억 7천에서부터 3억 8천만 원으로 시세 대비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3억 4천에서 한 3억 4,500만 원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에서 한 3,500만 원이면 이대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나는 좀 월세를 좀 희망을 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보증금만 3천에서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마포구 염리동 다녀왔고요. 오늘 두 지역 관련해서 얘기 또 풀어드렸습니다. 임대수요 참 많은 두 곳 관심 가져보시고 제가 무료 세미나 정보 좀 일러드리면서 1부 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함께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는데 선착순으로 모시니까는요. 전화 주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서울전화 2638-3994 전화는 무료인데 문자는 100원 듭니다.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6분 22초,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로 함께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제 저희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 두 곳 가실 겁니다.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까요? 먼저 가실 곳, 직주 근접으로 여기 참 좋아요. 주변에 직장이 많거든요.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는 동북권의 핫플, 도봉구 창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전해드릴게요. 네. 저희 서초구 먼저 가볼게요. 양재동에서 얘기 풀어드립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고 양재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투룸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성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얘기 바로 좀 풀어주실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찾는 것들이 있어요. 실거주랄지, 어느 뭐 목적이랄지, 투자의 목적성을 갖고서 우리는 항상 이런 저평가되어 있거나 주변에 많은 여건들이 잘 마련이 돼 있는 그런 희소한 지역들, 앞으로 많은 개발을 통해서 많이 가치가 오를 만한 지역들을 항상 찾고 있는 곳이겠죠. 자, 오늘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제가 한 두 곳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지역들 한번 전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서초구 양재동이죠. 이곳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양재동 자체가 현재는 뭐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런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 면적 자체는 한 15평에서 한 16평 정도 실평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 자체가 4억 8천에서 4억 9천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주변의 전세 가격 정도 되는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전세가는 또 어떻습니까? 날로 또 상승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장의 상황,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투자 금액 자체가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면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양재동이라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남 서초구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시설 자체가 현재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이미 주거의 만족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앞으로 많은 또 현재도 많지만 주변에 많은 일자리 타운이랄지 그런 거에 이런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현재 많은 임차 수요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그 임차 수요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음 입지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직주 근접성이랄지 또 이곳에 현재 다양한 이런 즐길거리들, 많은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발 호재 없으면 안 되겠죠. 일단 강남권의 강남 3구의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많은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들 현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졌을 때 그 가치가 공시지가랄지 이런 토지에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향후 5년 뒤나 10년 뒤에 이러한 대형 개발로 인해서 그 가치가 더욱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서초구 양재동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서초구 양재동이 상당히 겸손했던 거예요. 그동안 너무 조용했던 겁니다. 앞으로 많은 개발 잠재력이 충분한 곳인데 그 매력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참 많은 곳이거든요. 주변 분위기,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그렇죠.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 안에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양재동, 현재 양재동의 위치가 이쪽 지역에 위치해져 있고요. 현재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양재역 자체가 3호선과 신분당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런 지역에 있어서 현재 이런 거주 지역이 굉장히 잘 꾸려져 있고 주변에 말죽거리 공원이랄지 또 목마르트 공원, 매봉산이라고 하죠. 양재 시민의 숲까지 이런 숲세권의 영향력도 주변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학군의 수요까지도 있기 때문에 도곡 대치동의 학원과도 상당히 유명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 맞은편으로는 또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숲세권이 있는 지역, 또 양재천이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는 이렇게 천변 주변으로서 지가가 항상 그 주변으로 그 지역에서도 천변 주변으로 가장 높은 지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재천이 흐르고 수세권과 또 역세권의 이런 같이 앞으로 향후 들어오는 GTX-C 노선이 또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역세권과 숲세권과 수세권과 또 학원과 그 외에 또 주변에 많은 이런 일자리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입지적인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변에 뭐 일자리가 굉장히 또 많아야겠죠. 일자리 한번 보시면은 위쪽으로 바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바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강남역에 또 많은 일자리들, 많은 다양한 직장군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뭐 봉온사로의 K뷰티, 성형외과랄지 또 이쪽에 테헤란로의 많은 벤처 사업들, 또 아래쪽으로 남부선로의 의료와 이런 R&D의 이런 전문적인 산업 벨트가 이곳에 형성되어져 있고 또 우측에는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이런 매머드급 개발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직장군들 또 기다리고 있고 좌측으로는 또 정부사부지 서리풀 터널 위쪽에 정부사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일자리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곳들 또 양재동 바로 맞은편에 양재동 R&D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고소득자들의 그런 연봉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직주 근접성의 수요들 그것까지도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통을 한번 볼게요. 교통 굉장히 많은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이 강남 3구 지역 자체가 도시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개발이 잘 계획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선들, 대중교통의 많은 노선들 더불어서 또 버스의 노선까지도 추가적으로 많은 노선들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동하기 편리하다는 것이겠죠. 왜 강남권의 교통들이 이만큼 좋기 때문에 또 강남 불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불파의 그런 바닥을 굉장히 잘 깔고 있는 이런 교통시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단은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경부고속도로랄지 또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또 우측에는 또 이제 서울 외곽고속도로까지 굉장히 이렇게 버스면 버스,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 자차면 자차 이러한 교통의 역할들 그리고 앞으로 또 들어올 개발의 영향력들 이런 여건들 때문에 이렇게 주변의 가치 형성 요인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양재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반 시설이 빵빵하기 때문에 짱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주를 원하실 겁니다. 자, 이제 호재들은 얼마나 또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이번에는 개발 얘기도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양재동 서초구이기 때문에 강남 3구입니다. 3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매머드급 개발들 그런 대규모의 개발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양재 R&CD 특구 조성이 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뭐 4개의 권역, 5개의 특구로 인해서 현재 대기업들, 뭐 LG나 삼성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허브를 굉장히 조성하고 있고 주변에 협력업체랄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양재동 근처에 바로 양재 R&CD 특구가 이곳에서 나오는 많은 일자리들이 또 직주 근접의
수요를 원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개발의 소식이고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을 체크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일단 서초대로 개발 계획이 있어요. 바로 위쪽에 있는 서초대로이기 때문에 이 서초대로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용도 지역의 상향이겠죠. 용도 지역을 높이고 또 여기도 용도 지역을 높이고 건물도 높이면서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또 새롭게 또 업무 시설이랄지 또 부족했던 쇼핑 시설 거기에 나오는 또 일자리까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 양재동에 같은 경우는 이제 GTX C 노선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자, 강남에서는 저희 강남 삼성하고 자 수서, 자 양재동이 이렇게 세 가지 역이 들어오게 되는데. 삼성역은 삼성 마이스 산업단지로 뭐 더도 말할 것도 없겠고 수서 역세권 사업도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재동 자체가 이 강남에서 들어오는 GTX 라인들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자, 삼성과 수서 이 둘과 비교해 본다면은 굉장히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GTX C 노선 자체가 왜 이곳에 들어오겠습니까?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많은 일자리들이 계속 확장이 되어지고 계속 충족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GTX C 노선 자체가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광역철도망의 개발 소식 굉장히 팩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신분당선의 연장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분당선 자체가 현재 아래쪽 분당에서 또 판교, 또 강남을 통해 또 용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 업무 단지가 집중되어져 있는 뭐 판교랄지 또 강남권이랄지 또 용산권역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유일한 호선이 바로 신분당선입니다. 서울에서는 황금라인이라고 했던 그런 9호선을 놓치셨다면은 이런 신분당선에 집중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이 또 한남 IC와 또 양재 IC 사이에 굉장히 지화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이 양재동이라는 자체가 바로 양재 IC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의 영향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경부고속도로 지화 자체가 항상 이 강남권이랄지 서울 안에는 굉장히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 땅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도로를 지하로 내리면서 교통의 완화도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자, 위쪽에 그동안 부족했던 뭐 공원이랄지 상업 업무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지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런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지화를 통해서 또 위쪽에는 이렇게 공원이랄지 업무 시설이 대형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개발 소식들 아래쪽에서는 굉장히 동탄에서는 이미 뚝딱뚝딱 뭐 시작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쪽 강남권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와닿지도 않으실 건데 이것이 5년 뒤나 10년 뒤에 완성이 된 단계에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개발 호재 소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서초구 양재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와 함께 금액적인 구조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렇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주거지의 매력들, 뭐 양재천이랄지 또 카페거리랄지 또 양재천 자체가 봄과 가을 시즌에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게 이용하시기에 또 안락한 이런 수세권의 매력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의 개발 호재의 이런 영향력들, 직접적인, 뭐 간접적인, 그리고 역세권과의 거리랄지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재 이 지역 자체가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소유자들이 굉장히 원하는 신축의 희소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격 한번 보실게요. 가격 자체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주변의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현재 뭐 전세가 정도 되는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양재동 자체가 오래된 이런 주택이 많기 때문에 한 27년 된 이런 주택들, 30년 된 주택들 자체도 현재 4억 원대의 이런 투룸 자체의 구조 자체가 주택 가격 자체가 4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축 자체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금액대고요. 전세도 항상 지금 계속 전세 난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서울에서 서초구
양재동을 굉장히 약 3천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한번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지역 굉장히 또 월세 자체도 굉장히 강세 지역입니다. 보증금 자체가 한 5천만 원 정도,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양재동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함께하십시오. 서울전화 2638-3994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동북권의 핫플 도봉구 창동입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과는 걸어서 한 8분 정도입니다. 시세가 2억 9천에서 2억 9천5백만 원대. 지금부터 창동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봉구로 저희 올라왔습니다.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지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그렇죠. 도봉구 창동이죠. 한번 쭉 올라왔습니다. 위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이곳은 굉장히 창동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겠죠. 창동이기 때문에 현재 또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곳에 방 3개짜리 3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면적 자체는 한 19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 자체도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방 3개짜리의 시세 자체가 약 2억 9천에서 2억 9천5백만 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세가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한 2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도봉구 창동이 굉장히 많이 그런 이미지 자체가 베드타운으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전에 주거지로서의 목적으로 집만 굉장히 많이 짓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지만 이제는 서울 2030 플랜의 개발 7광역 중심지 중에 한 곳으로 창동이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곳이 일자리 중심의 그런 많은 대형 개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로서의 방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주변에 이미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은 굉장히 이미 기본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가 없었던 부분들, 이제 그런 일자리 부분들이 많이 채워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는 뭐 창동과 상계의 이런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이제는 많은 개발들, 개발이 그동안 없었지만 이제는 일자리 위주로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이 지역에 많은 이런 미래 가치가 굉장히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창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도봉구에 대한 소식을 참 많이 접하게 되셨을 텐데 오늘 그 지역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먼저 입지적인 부분부터 좀 일러주실까요? 네. 네, 그렇죠. 입지는 항상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현재 동년 대비 굉장히 가격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도봉구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중하위권에 항상 머무르고 있었던 지역인데 앞으로 이런 2030 개발을 통해서 많은 개발이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3위까지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많은 그런 개발의 압력을 통해서 앞으로 가치가 상승하게끔 그만큼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굉장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이 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신축의 희소성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쪽이 창동이죠. 창동역이 이제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4호선을 통해서 또 좌측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뭐 대학로랄지 또 명동이랄지 끝으로 해서 뭐 안산, 오이도까지 연결되는 4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1호선을 이용한다면 종로랄지 또 용산이랄지 이런 대형 역세권이 있는 지역으로서의 이동성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른쪽에는 7호선이 있기 때문에 7호선을 통해서 또 강남과의 연결성, 강남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강남권과의 연결성도 굉장히 우수하죠. 또 자차를 이용하신다면은 또 동부간선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 자, 이곳이 또 중랑천이 흐르는 수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서 이런 수세권의 매력까지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고, 주변에 뭐 이런 개발 소식들과 뭐 할인마트랄지 이미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 자체, 사람이 먹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자체는 굉장히 잘 꾸려져 있는 지역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의 주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워낙 이제 거주지로서는 상당히 각광받아오던 곳이거든요. 얼마만큼 개발 계획들도 잡혔는지 이번에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서울 2030 플랜입니다. 이 계획에 있어서 2030 플랜에서 기본 계획으로 창동이 선정이 되어져 있고 7광역 중심지 중에 한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동과 이런 상계역 사이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 타운이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첫 번째 일단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이 앞으로도 문화랄지 그런 산업이랄지 음악적인 그런 도시로서의 굉장히 이미지 탈바꿈을 변화를 시도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뭐 K-팝의 공연이랄지 내한 공연의 공연들이 이곳에서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들과의 연계성, 주변의 상권들도 분명히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상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호재 소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바로 옆으로도 이제 창업과 문화산업단지가 또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총 49층으로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새로운 또 랜드마크성 건물이 또 새롭게 탄생하면서 이곳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장 목적성은 일자리겠죠. 일자리가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 부지에는 이곳에 또 의료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의료랄지 바이오의 이런 혁신 거점 산업으로서 이곳에 앞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뭐 의료 서비스랄지 부족했던 이런 의료적인 일자리들이 이곳에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시겠죠.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통의 개발까지도 함께 같이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더욱더 내야겠죠. GTX-C 노선 자체가 강북에서는 노도강 중에서는 도봉구 유일하게 창동으로 들어온다는 점, 앞서 말씀드린 GTX가 갖고 있는 그런 역할, 그런 파급 효과, 왜 이곳이 창동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창동의 역세권과 그런 개발 사업과 맞물리면서 또 많은 일자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GTX역 자체가 창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 옆으로 이제 동분과선도로 지화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교통의 완화적인 목적 그리고 주거환경의 변화들, 향후 이런 수변공원, 중랑천의 수변공원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랄지 삶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의 호재 소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확인을 해봤고요. 어떤 매물 괜찮을지 그리고 금액 정보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도심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임정활동을 통해서 어느 입지에 있는지 주변의 영향력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것이 어떻게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지 향후 황금성에서 장점을 보일 수 있는 단지형 다세대이기 때문에 총 4개 동으로 구성된 52세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매도하실 때도 굉장히 황금성에서도 장점이 있는 지역으로 더욱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3룸이고요. 3룸. 자, 시세 자체가 2억 9천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도 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인기 지역이고 노원과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 시세 자체도 2억 7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월세는 이제는 이것도 월세 보증을 5천만 원에 월 80에서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 정보까지 만나봤습니다. 도봉구 창동 다녀왔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정보 좀 일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위기라고 하지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와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니까 주중과 주말 여러분 좋은 스케줄 잘 맞추셔서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소수 인원만 함께하는 자리니까 전화로 꼭 신청하시고 참석하시기를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각각의 매력이 돋보이는 곳이었거든요. 강남권에서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고요. 다리 건너서 노도강이라는 많은 요즘 회자되고 있는 곳 도봉구를 다녀왔습니다. 창동 얘기까지 전해드리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십시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빨리 사라졌나요? 함께 하시고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매는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